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대표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박철호 국장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차분하게 여러분 잘 작성하시면 실수 없이 낙찰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법원에 가시는 거를 좀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입찰하고자 하시는 물건의 관할 법원을 먼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5개 법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당 물건의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고 관할 법원에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가셔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 10시에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11시 10분까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급하게 가시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좀 10시 정도 도착하셔서 입찰표 교부 받으시고 차분하게 작성해서 입찰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개인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 이 시간 이후에 법인 명의로 낙찰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개인 명의로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가실 때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의 경우는 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또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의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 도장 상관없습니다. 뭐 인감도장이든지 일반 도장이든지 상관없고요. 또 도장을 준비 못해 가셨다고 하면 법원 근처에 또 도장 제작해 주시는 곳 있으니까요. 거기서 바로 제작해서 뭐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지장도 가능하시니까 지장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서명의 경우는 제가 여러 법원들을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의 법원들이 서명들을 인정해 주고 있긴 한데 또 사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또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하는 법원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도장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의 경우는 여러분이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의 10%가 아니고요. 법원에서 공시하고 있는 최저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저가가 4억이었고 입찰 가격을 5억으로 써내시려고 한다. 입찰 보증금을 최저 가격의 10%인 4억의 10%, 4천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최저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출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줍니다. 또는 그 가격을 입찰 보증금으로 입금을 받아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공시한 최저 가격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시게 되면 이건 무효 처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 가격이 4억 그러면 10%인 4천만 원 입찰 보증금 납부하셔야 되는데 입찰 보증금을 3,500이라든지 3천만 원 납부하시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법원에서 공시한 최저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하시는데 이건 역시 또 현금으로 안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입찰 보증금은 이렇게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금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표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이거를 수표를 한 장 발행해 달라고 하면 수표로 발행해 주니까 수표로 보증금 봉투 안에 넣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직접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법원에 사전에 미리 일찍 좀 도착하시라 그랬죠. 도착하시면 법원에서 이 입찰 봉투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입찰 봉투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입찰 봉투 그리고 기일 입찰표, 그렇죠? 그래서 기일 입찰표 여러분이 인적사항 작성하시는 날 이 표를 교부받으시고요. 뒤 넘겨 보시면은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하는 경우는 위임장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보증금을 넣는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입니다.
바로 이 봉투 안에다가 입찰 보증금을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교부 받으셔서 잘 작성해서 입찰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또 개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작성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일 입찰표 양식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입찰표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식이 생겨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여기 사건 번호 쓰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를 안 쓰면 무효 처리되고요. 또는 엉뚱한 사건 번호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무효되거나 또는 엉뚱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와서 개인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는 이렇게 본인 란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죠. 도장 날인해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와서 개인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까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금액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보증금액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 5,200만 원으로 기재를 했다는 거는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2천만 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10%인 5,200만 원에 대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또 아까 입찰 보증금 봉투에 수표로 5,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입찰 가격 쓰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5억 6,7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죠. 바로 최저 가격에 5억 2천에 이상 입찰을 가격을 쓰셔야겠죠. 최저 가격이 5억 2천인데 5억 1천을 쓰거나 또 4억 5천 쓰거나 이렇게 되면 무효 처리됩니다. 반드시 최저 매각 가격에 이상 입찰 가격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정하거나 더 쓰거나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정자로 수정 없이 한 번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역시 입찰자 본인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쓰는 이유는 이제 낙찰 못 받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때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를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낙찰 못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것도 별도로 쓰려고 시간 주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집행관이 보통 입찰표 제출할 때 이것도 미리 써놓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꼭 낙찰 받아야겠다. 그러면 물론 안 써주셔도 되는데 낙찰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미리 사전에 작성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찰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찰 봉투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입찰 봉투를 작성하실 때 쓰는 거 특별히 없습니다. 본인 란에 이렇게 이름과 도장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있는 뒷면을 뒤집어서 보시면 이렇게 또 역시 사건 번호 쓰는 란이 있으니까요. 여기다 사건 번호 한 번 더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증금 봉투 보시면 보증금 봉투에 이렇게 사건 번호와 이름과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하고 이름하고 도장 날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 작성한 이 보증금 봉투 또 입찰표를 입찰 봉투에 넣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명의로 입찰을 하면서 이제 법원에 직장인분들이나 또 바쁜 일이 생겨서 입찰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지인이나 가족 또는 경매 전문회사를 통해서 대리 입찰을 위임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개인 명의로 하면서 대리 입찰하는 경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 날인된 인감 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신분증과 도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입찰 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다 동일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인 명의로 하시면서 대리인이 입찰하는 법에 대해서 양식을 보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대리 입찰인 경우 기일 입찰표 작성하는 안내입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낙찰받는 경우하고 뭐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는데요. 역시 사건 번호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사건 번호. 그리고 아까 물건 번호를 잠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 물건 번호라는 거는 경매 당한 채무자가 그 관할 법원 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앙지방법원에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이 채무자가 이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채권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가 이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모두 경매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를 동시에 경매를 넣게 되는데 사건 번호는 동일하게 부여가 되고요. 물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강남구 아파트는 물건 번호 1번, 서초구 아파트는 물건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채무자의 다수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때 사건 번호는 동일하고 물건 번호가 각각 부여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 번호 없는 상태에서 입찰한다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명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과 도장 날인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작성해 주시고 주민번호, 주소. 본인이 직접 법원에 입찰할 때는 요 본인란만 작성했는데 본인이 이제 법원에 직접 못 가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이름, 본인과의 관계,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죠? 도장 날인해 주시고 역시 보증금액란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5,200만 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입찰 가격, 5억 1,70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대리인이 심부름 갖다가 이거를 잘못 써서 무효 처리되거나 또는 엉뚱한 금액으로 써서 낙찰을 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심부름을 해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입찰 가격을 대리인이 작성하지 마시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전달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의 난에는 대리인이 이름 써주시고 도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쭉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위임장 양식이 나옵니다. 이 위임장 양식에 작성하는 방식은 역시 대리인란에, 그렇죠? 대리인란에 다시 한 번 더 이름과 뭐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사건 번호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본인란에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가 되는 본인의 이름과 또 직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 등기 명의자 홍길동 씨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됩니다. 인감 도장. 인감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으시면 무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감증명서상에 인감 도장과 이 도장이 일치해야 됩니다. 법원의 집행관이 이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내거든요. 그래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넣어야 되는데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날인되는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은 인감도장하고 일반 도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감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어서 무효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위임장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찰 봉투 작성하는欄을 보시면 역시 본인란에 이름과 이렇게 도장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역시 뒷부분은 동일해요.
본인 명의로 입찰표 작성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사건번호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찰 보증금 봉투에는 이렇게 역시 본인의 이름, 도장날인,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인 도장날인, 입찰 보증금 넣고 제출하시면 역시 개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그리고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명의로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와 또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다 이렇게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났다면 이렇게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이 들어있는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만 넣으시면 되고요. 대리 입찰인 경우는 여기다가 등기 명의자인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을 넣지 않으시면 무효 처리되니까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집행관에게 제출을 하시는데 이때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시는 겁니다. 신분증은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돌려받는 거고요. 이 봉투는 제출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일련 번호를 각각 찍어주고 여기 수취증 여기를 이 부분을 찢어서 이 수취증은 여러분이 갖고 오시는 거고요. 이 입찰 봉투는 찍어서 입찰함에다가 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 입찰표 작성할 때 실수 없이 잘 작성하셔서 좋은 물건 꼭 낙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